특별하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굴곡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현 양도 좀 이렇게 힘들거나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렇게 이 길을 들어서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물론 좀 아버지께서 요런 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해주신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커가면서 되게 좀 좋다, 뭐 잘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사회를 생활하면서 그런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닌 좀 부정적 이런 말을 듣거나 그러면 되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악플 이런 것 때문에? 악플? 아니요. 악플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네, 사회적으로 좀 바르지 않는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받으면 되게 서운했었는데 그러니까 늘 칭찬을 받다 보니까 네, 그냥 익숙해져 사소한 어떤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조금 약간의 어떤 이런 것도 네. 그냥 그게 낯설게 느껴지고 좀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처음에 좀 시작해서 그런 걸 처음 받아볼 때는 되게 서운하고 멘탈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기분이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로 힘을 받고 그 팬덤 이름이 뭐더라? 얼씨구 다현인데요. 보라색? 예, 보라색 계열에서 바뀌었다고 아, 했는데 맞아요. 왜 바뀐 거예요? 아 이게 그 팬덤 색깔을 정할 때 다른 분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다른 가수들이 아니요 겹치는 겹치기도 뭐 하고 원래 원하는 보라였는데 처음에 어떤 팬덤 색을 할래 했을 때 다른 가수분이 먼저 선점을 해서 그래서 바꾸게 돼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네. 벚꽃색으로 바꿨구나. 맞아요. 아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팬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벚꽃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랑 더 잘 맞는 색인 것 같고 예. 밝고 화사해서 그럼요. 벚꽃 자체가 네, 왠지 좀 더 좋은 것 화사하고 같아요. 예. 예, 화사한 우리 다현이 양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거나 힘들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어떤 나침반처럼 자신을 이렇게 다잡아주는 어떤 좌우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버님도 있으실 것 같고 다현이 형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누구나 그 인생의 굴곡은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워낙 그 산속 지리산 중턱 거의 뭐 해발 900 고지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찻길이 뚫리고 전주가 꽃피고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았고 4, 5살 때 서당 댕기머리 닦고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봄, 가을로 산에서 약촉해서 나물 뜯어서 물물교원해서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삶을 그 산속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서울도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주경야도 가고 판소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서당 교육도 시키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좌우명이라기보다 아버지가 그 텐마루에서 다현이보다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인생은 다 누구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어느 날 그러다 보면은 꼭대기까지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내려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눈도 올 때도 있는 거고 바람 불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나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구나라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린 나한테 텐마루에서 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딱 얘기했어요.
너 인생은 봉구나 너가 사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비가 너 인생을 다 살아줄 수도 없고 형제간이 있어도 너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씀을 내가 커가면서 힘들 때 생각해 보면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를 강해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굉장히 힐링이 되고 힘이 위안이 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힘들 때는 아버지 말씀. 왜 그 말씀 하셨을까? 근데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 힘들 때 그 말 생각하면 좀 위안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다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제 위주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좀 속편했고 그래서 뭐 할 때도 늘 제 의견이 아닌 다른 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라서 했었는데 좀 커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오히려 제 생각도 말도 못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이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면 조금 내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멘탈도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해라. 네. 다현 양이 진짜 나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우리 김봉근 선생님은 정말 얼굴이 아직 주름이 진짜 없으세요. 피부도 너무 윤기 나시고 그 비결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비결이 이제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 공기 맑지요. 지금 서울 와 있으면 눈이 막 따갑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바로? 다현이도 그걸 느껴요. 그래요? 시골 가자, 서울 자면은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본인도 느낄 정도니까. 그리고 물도 맑고 먹는 게 다 자연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리밥, 꽁보리밥. 꽁보리밥 멋있지 아시죠? 알죠. 일부러 사 먹잖아요, 요즘에. 예. 칙칙 뿌리 캐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건강식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 산에 뭐 소먹이로 소띠기로 가고 염소 키우고 토끼 잡으러 가고 그 생각해 보면 그런 자연 속에서 그냥 나도 자연의 한 개체로 그냥 그렇게 뛰어놀고 살았던 것들이 몸에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제가 초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또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역주행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지금 주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 연세 되면 보통 많이들 세거든요. 수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근데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몇 가닥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마 45세 때인가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 수염은 내가 아름이 생겼을 때 희끗희끗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80대셔도 머리에 색지 한 10개 정도 해야 할까? 다 까만 머리셨어요. 그러면 유전적인 게 크겠네요. 유전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겠다. 어머니는 굉장히 동안이셨어.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제일 크겠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사람이니까 나도 감정이 동물이니까 뭔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는 딱 부딪혀서 아니면 딱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여기까지. 그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컨트롤을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현이랑 우리 가족들이 10년 계획으로 1년에 10개씩 100대 명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리고 올해 50 지금 5번째. 아. 5년째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2020년도에, 2002년도에 100대 명산을 지정을 했어요. 아, 그거를 계속 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럼 지금 5년 했으면 한 60개는 정복하셨겠네요. 아니, 지금 5년째 올해 들어간, 그럼 하고 48개? 6년째 가는 거예요. 그럼 50개 했으니까 1년에 네, 10개씩. 네, 5년 끝나고 네. 올해 이제 6년째 들어가는 게 아. 2번 한 거예요. 1월 1일 날은 네.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을 올라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40cm 되는 눈을 헤치면서 3시간 올라가 정상 올라갔다고. 혹시 최근에는 이제 홍천의 공작산. 다현 씨도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현 같이 씨도? 가요. 무조건 같이. 제일 기억에 남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저는 연인산인데 연인산도 사실 울릉도 성인봉하고 비슷하게 눈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가평에 있어요. 그렇답니다. 가평에 있는데 근데 제가 연인산은 도연 언니, 제 위에 도연 언니랑 아버지랑 셋이 갔었는데 네. 근데 그때 눈이 왔었는데 그때 많이 제가 왔지. 산으로 눈이 있는 산을 가본 게 올라가면서 연인산이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에서 뭐 울릉도도 가봤는데 이렇게 눈이 있는 산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쵸, 혹시 막 무서웠을 것 넘어지면 같은데. 어떡하나. 근데 막 거기서 혼자 언니랑 같이 누워서 도장 찍고 그다음에 몸으로. 몸으로 도장 찍고 막 사진 찍고 하트. 맞아요. 하트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린 나이였지만 되게 재밌고 뭔가 산 정상에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뭔가 쉬면서 놀면서 가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즐겁고 좋았던 산으로 기억되어 있는 게 연인산. 한라산 갈 때도 거기 눈이 있었잖아. 중간중간에 그지? 근데 우리 한라산은 새벽에 조금 그 많지는 않았지만 한라산 정상에서 신곡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백록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 그러면 한라산이 대한민국에. 그렇죠. 대한민국에 1950고지예요. 네. 거기에서 신곡 발표를 했었고요. 애가 한 4년 돼가고요. 무슨 노래 발표? 그때 꽃처녀. 경산. 경산 안내. 경산 안내. 네. 그걸 언니랑 발표했고. 가서 했고 왕복 한 9시간,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10시간. 새벽 5시에 가서 5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리산이에요. 그래요? 1915m. 예. 그걸 6년 전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으로. 맨 첫 산이에요. 그 산에 가시는 특별한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엄청 많아요. 산은 엄청 많은 걸 우리 가족에게 또 사람들한테 주는데 큰 스승의 역할을 하고 많은 걸 느끼게 하고 배움을 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가수잖아. 폐활량. 올라가면서. 네. 그다음에 지구력. 체력이 이해가 되네요, 좋아지잖아요. 뭔지.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사계절 산을 정말 다양한 산을 오르가고 내려가고 그게 또 인생 공부를 하는 거. 아버님이 어떤 철학을 이어받으신 거네요. 예, 아버님 그래서 인생의 산을 간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산이 70%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그 산하를 다니면서 그것이 국토 사랑이 되는 거고 또 각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석구석. 네. 전국 방방곡곡을. 그래서
많은 것을 산이 지금 다현이에게나 저에게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길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실 그 초긍정적인 성격은 다현이 양이 물려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엄청 뭐 보통 막 생각해보면 이거 시작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안 되더라도 좀 해보자는 주의였고 그건 아버지 피를 좀 받은 것 같아요.